그래서 그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강의를 한 지가 2주 지났나 그럴 거예요. 그 지난번 관점 스터디 했던 건 기억이 좀 나요?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요렇게 6 가지 눈. 우리가 그 과거, 현재, 미래에 했고 그다음에 깊이, 높이, 넓이 해서 결국 6 가지가 뭐냐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는 결국 내가 얘기했던 건 통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떤 표면에만 보이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에 영향을 줄 건지, 배경이 뭔지, 그다음에 그게 숨겨진 게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뭔가 사건이나 맥락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을 될 거다. 결국 이 통찰력을 기르면 나중에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두 가지에 도움이 돼요, 지금 나이에서 보면. 하나는 진로 고민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고 싶은 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학 계열, 무슨 계열이 있을 건데 보통 우리가 진로 고민을 할 때 보면은 그 계열을 고민할 때 어 약간 단편적으로 다들 생각을 해요. 나도 중고등학교 진로 체험 많이 다니지만 꿈이 뭐니?" 뭐 "수학자요." 그럼 "수학자 뭐 하는데?"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학자의 이미지만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어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학과나 그 계열이나 그 직업에 정말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까 얘기했던 그 통찰의 눈으로 좀 깊이 있게 바라보면 이 수학이라는 분야에도 어마어마한 분야들이 있고 그냥 수학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연계된 것들이 있고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융합을 할 수도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나중에 비문학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국어 수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이야 우리가 보고 그거를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대로 해석해서 나가는 거지만 비문학은 무슨 지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무슨 지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결국 그 비문학을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수능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비문학이 우리가 비문학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여러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문이 될 수 있고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어떤 연구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문학이 아닌 모든 글을 비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문학의 글을 우리가 읽을 때 어 거기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중에 한번 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 글의 뜻이 뭐냐, 이 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단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다음 중 글의 내용과 다른 게 뭐냐,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글의 내용을 내가 파고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쪼끔 더 깊이 있게 보고 넓게 보고 자세하게 보고 이 앞뒤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그게 나중에 본인이 비문학 독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때 얘기했지만 결국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입시엔 영향이 다 줄 거거든요, 본인의 삶에.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 이 관점을 길러. 그러면 시험 점수는 잘 나올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시험에 적용하기 위해 이거를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응용이 안 돼요. 마치 내신 열심히 한 사람이 수능 점수 잘 안 나오듯이. 근데 이 본질적인 능력을 기르는 걸로 이거를 입시에도 내가 응용을 할 수 있고 내 삶에도 응용할 수 있고 내가 신문 보는 거에도 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쪼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간 친구들이 나중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이런 고시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프로세스나 태도를 그 시험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대 휴학생들 나온 친구들이 재수생 돼 갖고 되게 좋은 학과로 다 또 좋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원리를 내가 수능에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되게 어려운 시험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시라고 하는 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받는 거다. 예.
그래서 요렇게 관점의 눈을 그때 우리가 얘기했고 요거 집에서 끝나고 얘기해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단순히 친구들이랑 뭐 게임 얘기하고 그런 거 되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좋고 막 뭐 약간 신변 잡기 얘기하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런 좀 진지한 얘기는 친구들이랑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좀 잘 맞춰서 물론 이제 애들 친구들이랑 모였는데 "너는 관점에 대해서 아니?" 이러면 인제 친구들이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인제 그 뭐 나랑 대화하거나 또 이제 나중에 또 여기에 누가 참가할진 모르겠지만 또 뭐 한두 살 더 많은 형들이랑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도 이런 좀 진지한 얘기 쪼금 본인이 한두 살 더 먹어야 할 수 있었던 얘기들을 같이 지금 미리 할 수 있다. 그것만큼 본인한테 유익한 게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때 얘기했듯이 그 기준 정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챕터 1 에서 했던 건 관점에 대한 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중에 내가 그런 시각들을 수용하려면 그 6 가지 눈이라는 통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통찰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살면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럼 그 통찰을 가졌어. 그럼 그걸로 뭐 할 거야? 그게 기준 정하기. 우리가 그 지난주 생각이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때 어떻게 생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관점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이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문이과를 갈 거냐 아니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전공 계열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 거냐 이과를 선택할 거냐 저과를 선택할 거냐 뭐 학종을 하는데 교과 전형을 할 거냐 수시 전형을 할 거냐 논술 전형을 할 거냐 모든 게 다 선택으로 돌아와 본인한테.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사람은 늘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과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선호하는 과자가 아기 때부터 갓난아기를 데리고 슈퍼에 갔는데 갓난아기가 "나 홈런볼, 홈런볼." 하진 않았을 거야. 엄마가 먹고 싶은 아빠가 먹고 싶은 과자를 담았는데 그런 걸 먹고 자라면서 내 호가 거기에서 형성이 됐겠지. 예. 그러니까 나의 지금 판단 기준이라는 건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당시부터 이미 나에게 이렇게 주입되어 왔을 거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있는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걸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알려면 관점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관점을 왜 이해해야 되냐? 내 판단 기준을 정하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준 정하기, 판단력의 선택의 기초 다지기가 들어가는데 결국 우리가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한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내 어떤 선이 있어요, 사람은 다. 그 선을 그어 놓고 이 선을 통과하면 선택을 하는 거고 이 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택을 못 해.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선을 넘었어.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쪼끔 더 내가 원하는 이상과 기준에 가깝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죠? 판단을 하게 돼. 우리가 그 뭔가를 나중에 어 이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에서 줄을 서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다른 거죠. 예예. 내가 약간 그 인의예지라는 유교 사상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줄 서 있더라도 저쪽에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님이 오면 비켜 드려야 돼. 그게 그 기준에 맞는 거야. 근데 어 아니 저 사람이 늙건 약하건 뭐건 간에 그거는 그냥 내 선택이지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라고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비켜 줘요. 그런 판단의 그 좀 경우의 수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 내가 선택하는 방향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졌지? 내 기준이 뭐지?' 그거를 어 첫 번째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일기 같은 걸 적을 때 한번 적어 보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매일 한 번씩 그 일기 같은 걸 적을 때 '내 기준이 뭐지?' 그러면
이 사람마다 모든 영역마다 기준이 쪼끔씩 다 다르거든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다 여러 분야의 여러 가지 사상을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나는 과목을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삼지? 나는 학원을 선택할 때 뭘 기준을 삼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할 때 뭘 기준을 삼지? 나는 내가 메뉴를 고를 때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를 때 뭘 기준을 삼지?를 한 번은 명시적으로 정리를 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해야 이게 나중에 질문력 으로 그러니까 그 질문력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좋은 기준이 뭐냐면 명확해야 돼. 특히나 이게 인제 살면서 우리가 어른들이 뭔가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어른 같은 판단을 딱 내리는 게 우리가 애들의 판단과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살아서 자라면서 어른이 될수록 삶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요렇게 축적이 돼요. 점점 쌓여. 그게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구분이 될 만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명확하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아무리 요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 가고 하지만 저의 기준은 '내가 진짜 좋아하냐.'예요. 라고 명확한 그게 있으면 "야 그래도 네 성적이면 의대 지금 넣으면 무조건 붙는데 진짜 안 갈 거야?" 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해야 돼. 예를 들었지만 그다음에는 일관적이어야 돼. 어제는 이렇게 선택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선택했다가 내일 모레는 또 생각해 보니까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 이런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는 이게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뀌잖아요. 어제는 이거 하고 싶다가도 내일은 이거 하고 싶고 그거는 변덕을 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봄춘자야. 봄이야. 계절이 변덕을 부려. 꽃샘추위가 왔다가도 따뜻해졌다가도 막 그 변덕을 부리는 날씨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살면서 일관적이게 가려면 어쨌든 이 명확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 '나는 어떤 기준이지?' 근데 이 기준의 근거가 나한테 많지 않으니까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쪼끔 일관성이 흔들릴 수는 있어. 괜찮아요. 근데 살면서 이거를 내가 쭉쭉 쌓아 나가면서 어느 순간 일관적이어야 져요. 근데 인제 여기에 유연성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유연성은 뭐냐 그러니까 유연성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나는 명확한 내 기준이 있고 일관적이야. 하지만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았을 때 '어 야 그래? 아 그거면 얘기가 다르지.' 내가 몰랐던 '야 그걸 내가 몰랐네. 야 그거를 적용하면 이 기준은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가 유연성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유연하지가 못해요.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유연해요. '아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그렇구나.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그걸 추가하면 기준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게 유연한 거야.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사람 보고 똥꼬집이라 그러고 고집쟁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개인성. 개인성은 뭐냐면 어 우리 동욱 학생의 저기 뭐냐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한 것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살면서 우리가 "너 인생의 롤 모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존경하는 인물 있어?" 그러면 존경하는 인물 롤 모델을 찾는 건 보통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명확한 기준, 그 사람의 일관적인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유연성 뭐 이런 부분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이런 게 내 마음에 쏙 드니까 롤 모델로 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거를 지금 내 환경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게 개인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삶에 실제로 쓸만해야 돼. 그게 실용성. 요 5가지. 그래서 본인이 기준을 생각할 때 요 5가지 기준을 그 항상 한번 정리를 해 봐요. 내가 명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 봐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일기나 뭘 적을 때 밤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하나 집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딱 썼어. 뭐 수학, 국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썼어. 그럼 썼을 때 왜, 왜 수학이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 봐요. 음. 왜 수학이지를 적어 보고 뭐 거기 그거를 가지고 그럼 이제 다른 과목도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일관적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거 '난 외우는 건 싫어서 수학이야.' 이건지 그게 인제 본인 스스로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줄 필요까지는 없어. 근데 본인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인제 "정리를 해 봐라." 그런 얘기고.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본인의 삶이. 순간순간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에 자꾸 휩쓸려 나가. 인제 자라면서 뭐 살면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살면서 친구한테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 내 뚜렷한 나만의 어떤 주관이 없으면 자꾸 이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고 저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어 그런가?' 싶고 그러면 이게 팔랑귀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택이 중구난방이 돼요. 중구난방이 되고 방향성을 갖기가 어려워.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동반합니다. 반드시.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후회를 동반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후회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준을 갖고 해야 돼.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내가 명확한 고민과 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틀렸어. 뭔가 잘못된 결과로 돌아왔어.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반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반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 오답 노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풀이를 찍은 사람과 그래도 푸른 사람은 틀렸을 때 오답 노트를 할 때 그거를 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서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찍은 사람은 찍어서 틀렸는데 거기서 무슨 오답 노트 할 게 뭐가 있어. 그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기준을 갖는다는 건 나중에 오답 노트를 잘 적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으면 결정 과정이 빨라지고 효율적이 된다. 요걸 알고 그다음에 얘기해 볼 주제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한테 자유의지라는 게 있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 우리가 내가 선택했다고 믿지만 본인이 양보라는 미덕을 살면서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사회에서 형성이 되었겠지.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온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빴다라는 말보다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선택에 의해서 내려졌냐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주변의 기대, 취업률 막 이런 정보들 요새는 공대 가야죠. 공대 가고 저기 코딩도 그냥 일반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짜야죠. 요새 AI 대세인데 보안 관련된 거 해야죠. 네가 지금 수학할 때가 아니에요. 수학하는 머리로 알고리즘을 짜야지라고 누가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선택이 과연 내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인지 떠밀려 간 선택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명확한 기준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다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해요. 나도 그러고 모든 어른들이 다 그래요.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싫은데 나는 할 건데." 막 이런 사람은 진짜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다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죠. 근데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더라도 왜 내가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뚜렷해요. 정말로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영향을 받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참고해서 선택을 하는 거야.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본인이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할 거냐, 참고해서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해야 본인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본인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본인 어린 시절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아요. "나 어릴 때 어땠어? 나 어릴 때 뭐 엄마가 뭐 주로 많이 해 줬던 얘기 있어? 나 어릴 때 주로 내가 뭐 좋아한다고 그랬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그 부모님이랑 대화하면서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내가 어렸을 때 "야 너 어렸을 때는 맨날 입버릇처럼 의사 된다 그랬어."라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뭐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내가 내 무의식 속에 어떤 기준들이 들어갔는지 정리가 되잖아요. '아 나도 모르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나에 대한 사람이 좀 정리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가야 될 게 각인이에요. 각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냐면, 세뇌랑은 쪼끔 다른 표현인데, 세뇌랑 각인이랑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뇌는 본인한테 계속 주구장창 어 저기 뭐냐 "하늘은 파랗지, 하늘은 파랗지, 하늘은 파랗지."라고 뭐 책이건 뭐리건 계속 내가 "하늘은 파랗지, 하늘은 파랗지." 그러면 본인 하늘 색깔 칠할 때 파란색으로 칠하잖아요. 근데 하늘이 파래요? 인제 그게 스펙트럼에 따라서 빛의 굴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무지개가 그 빗방울에 반사돼 갖고 보여주는 7 가지 색깔이 결국 색의 파장이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지금 그 색깔로 보여지지, 그러니까 보여진다 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뇌의 작업이거든요. 파랗지 않지만 계속 파랗다, 파랗다, 파랗다. 각인은 쪼끔 다른데, 각인은 그게 인제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인은 우리가 가죽에다가 뜨거운 걸로 칙 하는 걸 우리가 각인한다 그러잖아요. 새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임프린팅이거든요. 이미 인제 I am이 in이라는 뜻이에요. in 안으로. 그래서 임프린팅 그러면 안으로 그리는 거야. 내 내부에다가 그려가는 거야. 그게 결국 이게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들어가 있는 지금 본인 무의식 속에 있는 기준들은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작업을 하는 거고, 반대로 그 프로세스를 알면 나한테 각인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가끔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 "매일 아침 성공 선언을 해라." 뭐 해 갖고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루를 성공할 것이다." 막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셀프 각인의 효과를 갖겠다라는 거야. 셀프 각인을 하는 거야. '나는 잘 될 것이다.'라고 내가 암시를 하면 나도 모르게 모든 선택의 기준을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당당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을 스스로 막 셀프로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미디어, 그리고 본인이 접하는 콘텐츠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고, 누굴 만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고, 어디를 가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읽고 있는 거, 만나는 사람, 하는 대화, 그게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그 머릿속에 요렇게 점점 각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각인이 있고 부정적인 각인이 있는데, 요거를 본인이 정리를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정리해야 되냐? 쉽게 본인이 일 주일 동안 본 영상 목록 한번 쭉 써 봐요. 예. 뭘 봤는지 쭉 써 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게임 분석 영상을 본다. 누가 하는 게이머 영상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아 망했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재밌잖아요. 높은 확률로 그 사람 말투가 언젠가 내 선택에 개입을 합니다. 되게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내미는 말이, 게임 유튜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긍정적인 유튜버가 있을 거고, 되게 입버릇처럼 "아 망했어요. 아 이거는 X 망했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유튜버가 있을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재미를 추구해야 되니까. 근데 본인도 모르게 쪼끔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했어. 딱 했어. 그럼 본인도 모르게 머릿속에 '아 망했죠.' 이게 떠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 뇌가 그래요.
그래서 각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인제 보면 안 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봐도 되는데 이거랑 정반대 성향의 거를 억지로 밸런스를 맞춰서 본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의 말을 분석을 하면서 듣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넋 놓고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넋 놓고 그냥 이렇게 '재밌네. 시간 가는 줄 모르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투 습관을 한번 분석해 봐요. 뭐 예를 들어 보고 있는 채널명하고 자주 나오는 말 표현. "망했죠." "아 끝났죠." "아 뭐 어쩔." 막 이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한번 따져 봐요. 그러면 '야 이 사람 전체 영상 16분 중에 90이 부정어네?' 그러면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건 누가 하냐 선생님들이나 컨설턴트들이 '아 이 사람은 좀 말을 좀 부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럼 애들이 안 봐요? 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본인이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본인 이렇게 촛불에다가 불 딱 켜고 손 이렇게 가면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멈칫하죠? 왜? 뇌가 뜨겁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뇌의 자기 방어거든요. 그 유튜버가 부정어를 90% 이상 쓴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 그러면은 뇌가 자기 방어를 할 거예요,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말을 평가하면서 들어요. '아이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 혼자 나도 모르게 막 평가하면서 들어. 그러면 쉽게 각인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 수업의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기준의 수정. 결국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오래된 지도를 새로 고치는 거. 그래서 계속 현실이 변해.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기준이 지금도 맞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매번 공부하고 매번 서치하고 매번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준들을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예. 바꾸고 있어. 그래서 이거 수정하는 과정이 첫 번째 현재 내 기준. 그러려면 적어 봐야 된다. 한 번은 솔직하게 까놓고 적어 봐야 된다. 누구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지? 이 기준이 어디서 왔지?'를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이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롤 모델 이상향.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눈은 항상 현실에." 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내 현재를 너무 낮게 평가하지도 말고 너무 높게 평가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현실 그대로를 인식을 하고 내가 바라는 이상향은 높게 잡아요. '나 유재석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든지 '나 저기 지금 뭐 TV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과학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지 이상적인 기준을 잡는 거야. 근데 눈은 현실에 둬야지. 그러니까 이 간극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음. 요 간극.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기준과 그 사람이 내가 진짜 바라고 있는 롤 모델적인 기준 고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따라잡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아 나 그럼 쪼끔씩 요렇게 바뀌어 볼까? 쪼끔씩 이걸 더 해 볼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과학자가 있어. 이 사람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의 하루를 어떻게 뭐 한 그 다큐멘터리를 쭉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언제 쉬지? 이렇게까지 24 시간을 쪼개서 한다고? 그 내 하루는 어떻지? 그러면 나 내 하루의 밸런스를 이 사람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단계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고 목표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코스를 어떻게 짤지를 요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실제로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나는 자기결정 이론, 하나는 자아정체감 이론. 그래서 그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건 내가 결정을 할 때에
그 진짜로 나의 학습 행동이 지속되고 동기가 강해진다는 거야. 내가 결정할 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구한테 습을 좀 늘려야 되니까 빈 시간에 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한 번은 해볼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본인 자율적으로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예를 들면 모든 날을 다 습으로 바꿀 순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화요일이랑 목요일 정도만 기존에 다른 거 하던 거를 습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 트라이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트라이를 그냥 본인 스스로 해봤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큰 동기부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강제로 어 저기 이대로 가면 고등학교 망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습을 무조건 늘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저기 대학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억지로 바꿨다 칩시다. 그게 얼마나 큰 본인한테 동기부여가 되겠어. 그건 동기부여가 되기 힘들어요. 근데 그냥 본인이 어느 날 어 이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데. 근데 또 한 번에 바꾸기엔 또 너무 힘들고 또 귀찮은 것도 있고 나도 좀 쉬고 싶고 그러니까 좀 타협을 봐서 '일단 한 이틀 정도만 습을 좀 해 볼까?'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본인이 그냥 이틀 정도 한번 습 해 보는 거야 그냥. 좀 컨디션 좋은 날에. 심지어 화목이라고 정하지도 않아. 일 주일 중에 2번 정도는 컨디션 좋으면 습을 추가한다. 본인 그냥 스스로 기준을 이렇게 잡아. 그러면 일단 어느 날은 해 봤어. 그랬더니 야 이 생각보다 할 만한데 그러면은 한 이틀 늘리는 거고. 그러면 뭐가 높아지면 순공 시간이 높아져요. 순공 시간이 높아지면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본인 지금 베이스가 좋은데. 예.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 이거는 본인이 그 선택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을 해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을 할 때 본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본인이 어떤 하고 싶은 운동을 선택해서 그거를 할 때에 그 본인도 모르지만 본인의 존재감이 형성이 되는 거야. '나는 진짜 배드민턴 죽어도 싫은데 왜 자꾸 배드민턴 하라 그래.' 해서 하면 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괴감이 들겠죠.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운동을 하는 거라면 할 때마다 너무 보람되고 뿌듯하고 뭐 성취감도 들고 좋은 거야. 그 일상생활에 그거를 다 적용을 해 보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정리합니다. 판단력은 견고한 기준에서 나온다. 그다음에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학생 안에 각인된 것들이 많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기준을 수정하고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단단해진다. 그리고 자발적인 선택을 해라 무조건. 그러니까 자발적인 선택의 범위를 늘려나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다 무시하고 우리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의 말만 듣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들은 다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하라고. 예예.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내 선택이어야 돼 그거는.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면 고등학교 때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장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해요. 지금부터 그게 연습이 안 되면 왜 외국 사람들이 독립심이 높냐면 걔네들은 이미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자기가 입고 싶은 옷도 자기가 입어야 되고 학교 갈 옷도 자기가 드레스 코드하고 뭐 준비물 챙기는 거 엄마 안 도와줘요. 그냥 자기가 실패하면 자기가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독립심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자아 정체감이 높아지려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그럼 필요성을 느꼈으면 본인이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 번에 바뀌는 건 힘드니까 천천히 바뀌어 보라는 거야. 하나씩. 내가 습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했으면 하나씩 늘려봐요. 하루만 날 잡아서 늘려봐요. 하루만. 그러면 어 5 일을 다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어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거는 한 번에 바꾸려고 그래서 그래. 본인이 지금 몇 살이지? 이제 15 살이잖아요. 그러면 15년 동안 안 됐던 게 일주일 고민하고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예 15 년을 안 됐으면 일주일 고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쪼끔씩 트라이를 해 보는 거. 예 그러려면 내 눈앞에 그게 이미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때 시간표 적어 줬잖아요. 그거 아예 책상 앞에다 붙여 놔요. 그러면 내 눈에 자꾸 습이 부족한 게 보인단 말이야. 자꾸 내 스스로한테 부담이 돼. '아 오늘도 그냥 가네. 아 내일은 꼭 습을 한번 늘려 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학습뿐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주제라는 거 라는 거고 지난번에는 내가 이걸 안 줬는데 내가 이 모든 챕터마다 다 워크북을 만들어 놨어요. 요게 인제 관점에 대한 워크북, 질문 한번 해 보는 거, 실천 미션 뭐 다 했는데 일단은 내가 인제 본인이 지금 막 학원 스케줄이 바쁘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뭐 수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 못 하니까 내가 일단 요 4 가지 하나는 요 실제 기준 정하는 질문 리스트 그다음에 어 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또 질문 한번 해볼 만한 거 그다음에 요 각인된 것, 각인할 것에 대한 거 그거 다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나와 있던 거거든요. 마지막 기준 수정하는 거까지. 요거를 그냥 올려 둘 테니까 내킬 때 한 번쯤 땡길 때 한번 열어서 읽어만이라도 봐요. 예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본인한테 강제하거나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으니까 한번 내키거나 할 때 열어 보고 자 그다음에 책 어땠어요 책? 뭐 어때요? 좀 읽어 보니까? 책이 좀 이렇게 두꺼워서 쉽게 막 한 번에 휙휙 하고 읽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나는 인제 주로 그렇게 막 정독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발췌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보다가 요거 꺼내 보고 쭉 보다가 요거 꺼내 보고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을 읽은 게 아마 책 덮고 한 1주일 있으면 다 휘발될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줄을 그어서 읽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읽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읽는 스타일이니까 본인이 책 자체에다가 체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책에서 본인이 지금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소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 끝까지 가지 말고 지금 한 절반 읽었나? 다시 챕터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 읽었으니까 인제 쭉 넘어가질 거 아니에요, 읽었던 거니까. 쭉 읽다가 '아 요 문구는 내가 저장을 해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장만 뭐 노트가 됐건 일기장이 됐건 꺼내서 필사해 버려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그것만. 그래서 절반이니까 한 10 개에서 20개 사이로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발췌를 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독후감을 적는 건 난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거 읽고 느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를 그리고 내가 꼭 이거는 안 잊어먹었을 때 되겠다. 이 책을 덮고 한 1-2주 지나도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문구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적으세요, 옆에다가. 노트 하나 해 갖고 뭐 노 나는 손으로 적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기랑 친숙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메모 앱 같은 거에다가 본인이 쭉쭉 해 놓고 언제든지 돌려 봐도 괜찮아요. 근데 어 만약에 고런 기기를 쓰는 게 내 스스로 쪼끔 견제하는 중이다. 여기에 좀 중독될까 봐. 그러면 손으로 필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건 더 좋아요 사실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할 때 뇌에 같이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기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약간 뭐 비법 노트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는 흔히 말하는 책을 읽다가 요거 문구 괜찮은데?' 하면 적어 이렇게 쭉. 그냥 적고 정리하지 마. 그냥 적고 넘어가. 적고 넘어가. 적고 넘어가 해서 나중에 이 책 덮고 이 책이 어딘가 구석에 들어가서 없어지더라도 나중에 이 노트만 딱 열어서 보면은
내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문구만 쭉쭉 보게 되거든요. '아 그래 맞아. 그래 필기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아 그럼 그 책 내용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어 그 책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책을 앞으로 몇십 권을 읽을 건데 그걸 미쳤다고 누가 그걸 다 기억하고 앉아 있겠어요. 딱 중요한 거 핵심 몇 문 나는 한 10 문장 정도만 찾아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고렇게 해 보고 그 책은 덮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얻을 건 다 얻어 갔다고 봐요. 그리고 고거 다 하면 그 뭐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줘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읽을 책 하나 또 추천을 해서 올려줘 볼게요. 그건 또 시간 내서 또 한번 읽어 보면 좋겠어요. 뭐 혹시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 진로라는 게 결국 '내가 진짜 뭘 원하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대학생들이랑도 많이 얘기해 보는데 결국 지금 못하면 대학생 때 해야 돼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꼭 이런 거를 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이 들은 거는 휘발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 나중에 친 그런 거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 그 제일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 어떤 그 뭐 수학 문제가 예를 들어 있어. 그러면 그 수학 문제를 나 혼자 풀 때보다 옆에 공부 못하는 친구가 "야 이거 왜 그런 거야?" 했을 때 얘한테 설명해 준 건 진짜 안 까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설명하고 말하면 안 까먹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늘 들었던 거를 꼭 부모님이랑 포럼을 해 봐요. 그 엄마 생각은 어떤지 뭐 "나는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진짜 나한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또 부모님 생각은 어떤지." 음. 그걸 내 입 밖으로 얘기를 꺼낼 때 뇌에 원래 한 일 주일이면 날아갈 메모리가 한 6 개월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말하면서 외우는 그 저 머릿속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들었던 거를 다 휘발되기 전에 뭐 저녁을 먹으면서라도 좋으니까 꼭 부모님이랑 같이 그 포럼을 해 봐요. 오늘 책에 대한 것도 정리가 다 되면 같이 얘기를 "엄마는 어땠어? 필기 옛날에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고. 꼭 그렇게 해 보면 좋겠어요. 또 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본인 시간 괜찮을 때 또 세 번째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 루틴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관점을 했고 그다음에 기준을 이해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루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루틴을 본인 걸로 만드는 루틴의 개인화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은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화면 띄워 놓고 AI로 본인이 원하는 거 찾아보기 뭐 이런 거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성장에 관한 거 요겁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예 꼭 그 습은 하루라도 한번 해 보시고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주말 잘 보내고.